B상가는 현재 3천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서 1년에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이자를 제외한 월세를 받고 있다가 나중에 거의 1억에 가깝게 매도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투자입니다. 각각 현금 흐름 수익률은 25%에서 40% 가까이, 그리고 매도 마진은 360%까지 올릴 수 있는 상가 물건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투자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경매왕 해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사건 번호 2022-1301번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34-3번지의 602호 6층 상가입니다. 평수는 49평, 50평 상가이고요. 감정가는 2억 4,200만원에 나와 있었는데 두 번 유찰되어 현재 최저가는 1억 5,488만원입니다. 임차인은 현재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으로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소기준 등기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따로 인수해야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별다른 권리 분석을 할 물건은 아니고 깨끗한 물건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딱 봐도 엄청난 유흥상권 한복판에 있는 그런 상가인 것 같습니다. 와, 간판들이 아주 빽빽하죠? 하지만 너무 이 로드뷰를 통한 그 간판 자리로만 가지고 상권의 그 활발한 정도를 파악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간판이 많이 걸려있지만 실제로는 공실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직접 임장을 해서 그 지역의 임차 수요와 매매 수요 정도를 부사님을 통해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가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유동인구가 지나다니는지도 또한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물건인데요. 망고 성인용품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성인용품을 했던 곳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임차인은 여기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배당 요구로 했습니다. 배당 요구로 했다는 말은 배당을 받고 나가겠다는 말씀이시니까 재계약을 할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물건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만 통해서는 우리 물건이 입지가 좋은지 나쁜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적 편집도를 눌러서 상권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큰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통 새빨간색이네요. 상권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권이 큰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상권은 공급을 의미합니다. 배우세대나 유동인구가 수요를 의미할 것입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더 크다면 상가의 가치는 높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권을 이용하는 그 수요가 얼마나 더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확대해서 보니까 우리 상권이 왜 이렇게 크게 형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마어마한 공업지역으로 밑에가 차 있습니다. 이 공업지역이 활성화된 건지 아니면 그냥 공터인지는 이 지도를 통해서는 알 수 없고 여기 있는 스카이뷰를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기 LG전자 창원공장이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있고 LG 스마트파크, 효성중공업, DY파워, 대원강업, SK테크노파크, STX 엔진 등 주식을 조금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꽤나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이름의 그런 회사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스카이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공장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1550세대와 1500세대, 2800세대, 6250세대, 2800세대를 합쳐서 15000세대가량이 저희 상권을 둘러싸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1500세대도 더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어마어마한 공업단지까지 저희 유흥상권의 배우세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유동인구는 어떨까요? 이 유동인구는 나이스 비즈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상권은 여기 있고 15,000세대의 배우세대들이 이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라색인 1급지를 통해서 저희 물건 바로 앞을 통과해서 이제 중심 거리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상가도 굉장히 1급지에 속한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임차와 매매의 시세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건은 여기 있는 이 쌍둥이 빌딩에 위치해 있습니다. 생각보다 1층만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상권의 크기에 비해서는 매물이 굉장히 적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창원시 정도의 지방 다른 상권을 보면은 1층 매물을 눌렀을 때 굉장히 빽빽하게 이 파란 동그라미들이 거의 황공포증에 걸릴 정도로 빽빽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이 상권은 생각보다 상권의 크기 치고는 매물이 나와 있는 매물이 별로 없다. 한마디로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공실이 적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물건 이 쌍둥이 빌딩 주변에 1층
매매나 월세, 매물로는 여기 있는 물건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물건은 15.42평인데 보증금 2천에 월세 180에 나와 있습니다. 약 12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동네의 다른 매물들은 알 수는 없지만 1층 시세가 전용평당 임대료가 12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 즉 10만원이 넘으니까 어느 정도 상권이 활성화됐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나이스 비즈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을 때 이쪽 고인돌 사거리를 통해서 여기 있는 중앙 사거리, 즉 대로변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물건은 9층이 나와 있고요. 굉장히 큰 평수인 것 같습니다. 156평에 10억 5천. 기존의 임차인은 5천만원에 450만원으로 세팅되어 있었던 것이 10억 5천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평당 임대료는 약 28,800원 정도가 됩니다. 5천에 450이고 10억 5천에 나와 있으니까 매매 수익률은 약 5.4%가 됩니다. 이 물건인 9층은 현재 28,800원에 9층이 나와 있었고 매도 수익률은 5.4%에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물건은 7층, 6층, 5층이 각각 나와 있는데요. 7층을 보면은 전용 평당 임대료는 약 29,700원 정도가 됩니다. 매도 수익률은 약 5.8% 정도로 매도 수익률이 세팅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는 6%대였고 여기는 5%대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가격은 비슷하게 28,000원, 2만원대 후반에 평당 임대료가 세팅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물건은 이 물건과 비교했을 때 살짝 떨어지는 입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남 오거리가 굉장히 다섯 방면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가시성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물건이 살짝 입지에 있어서는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있는 5층 물건은 53평이 150만원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평당 임대료로는 27,000원입니다. 역시나 2만원대 후반대에 세팅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저희 물건보다 좋은 입지에 있는 건물의 평당 임대료가 2만원대 후반에 세팅되어 있었으니까 저희 물건은 대략적으로 한 25,000원 정도로 계산하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희 물건의 현재 평수는 50평입니다. 따라서 50평 곱하기 25,000원 하면 125만원이니까 대략적으로 130만원으로 월세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보증금은 1,300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물건의 현재 최저가는 1억 5,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80%는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그에 더해서 6% 정도는 4.6%의 취득세와 나머지 기타 비용을 추가로 투자할 때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6% 정도를 곱하면 필요한 투자금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1,300만원은 임차를 내놨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보증금이라고 저희는 가정하였기 때문에 이 1,300만원을 회수하면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실제 투자금은 2,730만원이 됩니다. 3,000만원도 안 되는 돈이 50평대의 상가 하나를 사는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금리가 7%인 현재 상황을 가정해 보았을 때 1년 동안 내야 되는 이자는 총 87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월세는 약 1,560만원으로서 1년 동안 대략적으로 692만원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필요한 투자금은 2,700만원이었으니까 약 25%의 순수익률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금리가 7%를 유지하진 않을 것입니다. 금리 7%일 때 월세를 받으면서 이자를 내고 버티다가 금리 4%까지 떨어졌을 때는 1년 동안 내야 되는 총 이자 금액은 496만원, 약 500만원 정도로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약 1,064만원을 1년 동안 이자를 제외하고 순수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000만원이 안 되는 돈으로 1년 동안 1,000만원의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치로 따졌을 때는 39%에 가깝습니다. 아까 저희는 매도 수익률을 보았을 때 대략적으로 이 주변이 6%대에 세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가 만약에 안정이 되고 금리가 4%까지 떨어진 상황이라면 매도 수익률을 6%로 세팅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매도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매도 수익률을 6%로 세팅했을 때의 예상되는 매도 가격을 구해보겠습니다. 130만원 곱하기 12 나누기 우리가 세팅한 6% 더하기 이만큼을 더 더해서 총 예상되는 매도 가격은 2억 7,300만원입니다. 우리가 입찰했던 매수 금액은 1억 5,500만원이고 거기에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더해서 6%만큼을 더 더했기 때문에
과세 표준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10%인 법인세율을 제외하고 세후의 마진을 구해보자면 9,783만원 정도가 이 상가를 매도하고 나서 세금과 기타 비용 등을 다 제외하고 났을 때 저희 손에 쥘 수 있게 되는 순수한 마진이 될 것입니다. 이 마진은 실제로 우리가 투자할 때 들어갔던 돈인 2,700만원에 비하면 358%의 매도 수익률을 보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우. 물론 이 모든 계산은 우리가 이 상가의 임차인을 1300에 130을 맞출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세팅한 저희의 투자 분석이었습니다. 이 1300에 130을 6층의 50평 상가에 맞출 수 있는지는 직접 이 동네에 임장을 가셔서 5명 이상의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 뵙고 임차 수요가 있는지, 매도 수요는 있는지, 실제로 거래가 잘 되고 있는지, 가장 최근에 거래된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등등을 파악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손품으로만 하는 조사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에는 임차인들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계약을 할 때는 렌트 프리 조건이라든지 다양한 할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장을 가시는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상가는 반드시 미납관리비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미납관리비는 첫째는 3개년치의 공용관리비만 인수하시면 된다는 점입니다. 3개년치를 초과해서 만약에 미납이 되었더라도 우리는 3개년치까지만의 그 공용관리비 미납 부분을 인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미납됐던 사례들은 낙찰자가 인수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만약에 관리사무소에서 이 미납된 관리비를 위해서 압류를 걸었거나 또는 이 미납관리비를 받기 위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소송을 걸었고 그에 대해서 판결이 난 경우에는 이 3년이 아니라 최대 10년까지 미납된 관리비를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판례들을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가는 현재 3천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서 1년에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이자를 제외한 월세를 받고 있다가 나중에 거의 1억에 가깝게 매도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투자입니다. 각각 현금 흐름 수익률은 25%에서 40% 가까이, 그리고 매도 마진은 360%까지 올릴 수 있는 상가 물건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투자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꼭 한 번쯤은 임장을 가서 반드시 이 임차 수요를 확인하고 최저가에라도 입찰을 해볼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최저가에 받을 수 있으면 좋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았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성공하는 투자로 꼭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